초등 임용 2차 수업 실현.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활동 구성. 네. 활동 구성. 네. 두 번째. 자료 활용. 자료 활용. 네. 세 번째. 학생 특성 이해. 네. 네 번째. 순회. 다섯 번째. 발문. 여섯 번째. 호응. 호응. 네. 일곱 번째. 모든 활동. 네. 아홉 번째. 평가. 네. 9가지 키워드지만 크게 보면 사실 3가지예요. 네. 활동 구성과 자료 활용. 이거 같이 가요. 한 줄에 있는 게. 그다음 두 번째. 학생 특성 이해, 순회, 발문, 호응이 또 같이 갑니다. 네, 전남은 학생 특성이 사실 다른 대도시와 다른 점이 크게 뭘까요? 소, 학력, 부진화가 많다? 네, 맞아요. 또 다문화 학생이 많다? 다문화 학생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 경기도도 상당히 많아요. 그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지만 전남보다 사실 실제 수는 경기도가 다문화 가정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다채롭게 많고요. 그리고 실제 한 학교의 비율도 꽤 높아요. 다문화 학생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즘은 다문화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라서 다문화 학생이 크게 다르다라는 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학생들 적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어요. 전남만의 제가 지난 시간에 장점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생수가 적다. 네,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거는 학교마다 사실 달라요. 어떤 학급은 38명이 되는 학급도 전남에 있어요. 근데 38명이면 정말 교사가 온몸을 갈아서 활동을 해도 벅차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6명에서 24명이 가장 이상적인 학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수업 실현에 참여를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이미 방정숙 교수님께도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학생들이 이미 다 있다. 이 교실이 들어서는 순간 이미 내 교실이다. 그냥 내가 처음 들어선 교실이 아니라 1년을 내가 보낸 내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수업 공개를 하는 것보다 이번에 하시는 수업 실현이 훨씬 더 쉽다고 보시면 돼요. 왜? 실제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을 오늘은 제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순회, 발문, 호응이 왜 같이 가느냐? 선생님들 이제 수업 실습하셨을 텐데 4학년 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하셨죠? 네. 네, 그러셨을 텐데 발문을 시킬 때에는 이제 교과에 대한 발문, 염두에 두는 핵심 발문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명 혹시 거지발 발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뭘까요? 거수예요. 질문을 교사가 던지고 나서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게 거수. 지명? 그렇죠. 지명. 네, 윤현정 선생님, 남윤수 선생님, 이수경 선생님, 김채연 선생님, 노성은 선생님 이렇게 지목하는 거. 이런 걸 발표? 발표예요. 맞아요. 발표인데요. 이게 사실 좋은 발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때에 따라서 거지발 발표가 굉장히 많이 쓰이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하면서 가장 특이할 만하다라고 하고 제가 항상 지금 10년 동안 교직 경력 가지면서 고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손에는 항상 손바닥만한 수첩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은 파견 나와 있어서 그 수첩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그 수첩 시리즈가 있어요. 정말 딱 핸드폰 들어갈 만한 정도의 수첩을 가지고 항상 다니는데 학생들한테 모둠 활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는 개별 활동을 이거 한번 풀어보자라고 한 다음에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순회를 해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순회를 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왜 순회할까요? 학생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있고,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왜 순회할까요? 아까 제 거지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거지발. 발표 안 하는 애들도 보고 싶어서. 맞아요.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학생 특성 이해예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쉽지만 이게 핵심인데요. 발표를 할 학생을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쓴 학생들을 선생님은 다니면서 돌아다니나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수학 전공을 주로 택하고 있고 하기도 하지만 어느 교과든지 마찬가지예요. 학생들한테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고 활동할 시간을 주고 나서 이 학생을 우리 반 전체 학급의 토론거리로 끌어낼 것을 제가 정해요. 예를 들어서 정답이 아닌 오답의 친구들을 정해줘요. 그럼 오답도 한 가지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3가지, 4가지 정도가 아이들이 보인다. 그럼 그 학생들의 발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풀었네? 그럼 이 학생은 내가 발표를 해줄만 할 것 같다. 그러면 다 끝난 다음에 순회를 돈 다음에 선생님이 방금 돌아다녀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풀었네요? 근데 이게 꼭 오답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답이 정해지지 않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도덕이라든지 다양한 해결 방법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수학도 같은 답을 냈지만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학생은 발표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A 학생을 시켜요. B 학생 방법도 나왔어요. C 학생 방법도 나왔어요. 이 아이가 꼭 발표를 해줘야 우리 반 수업의 질이 높아지는데 이 학생이 발표를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면 옆에서 조용히 돌아다닐 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 선생님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발표해 줄 수 있겠니? 이게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나와야 돼요.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니? 근데 그 학생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 돌아왔었을 때 선생님이 아까 봤는데 이 학생의 이름을 거론해도 좋고 거론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있었다 하면서 선생님이 대신 써서 발표를 해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되시죠?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럼 이 키워드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 제가 항상 수업에서 염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사실 선생님들 수업 실현과도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네. 이 구상 조건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작년 과학과 문제의 조건이에요. 이 후기 보고 제가 캡처해 왔는데 첫 번째 보면 실험 2, 3,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실현하시오. 이거 물리학과 관련되냐? 활동 구성 수업 설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실 활용을 할 것인가와 관련이 됩니다. 두 번째, 실험 2에서는 자료 1을 활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실험 수업을 지도하시오. 그러니까 자료 활용을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료 활용을 아이들에게 할 때는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어느 교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확산적 발문을 포함하시오. 이거는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확산적 발문을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게 만드는가. 이게 여기에 꼭 드러나야 돼요. 수업 시연 안에서. 그러면 학생이 발문하면 대답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무조건 학생들이 정답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시연 안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가정하고 시연하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둠 활동을 어떻게 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과정중심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상호작용해서 서로 평가하게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수업 시연 안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